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민주당 중심의 야권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개파주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이낙연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지사 선거 전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올 들어 두 번째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눈에 황사가 섞여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에 빗댄 이 말은 오늘 18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김한길 호의 민주당 지도부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을 도와달라, 야권이 쪼개지면 안 된다며 안철수 바람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일 5.18 묘지 참배 이후 18일 만에 광주에서 올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지도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양무 호남 시무 민주라는 말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불통 정권에 맞서 여권과 1대1 구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필패한다며 안풍 차단을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민주당 중심의 야권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는 독선과 독주를 방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패배로 내모는 낡은 정치이고 공천 혁신이 곧 인물 혁신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은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여권으로 넘어가면 큰일이라며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공천 과정에서 개파주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향식 공천과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혁 공천으로 당 내외 최강의 후보를 찾아 내세울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아시아전당 건립 현장과 소총공단의 기아차 협력업체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들은 민주당 지도부.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외치는 이면에는 앞으로 호남에서 신당과의 경쟁 구도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가장 먼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부드러운 혁신과 즐거운 변화를 이룰 혁신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전남을 창조하기 위한 5대 혁신 과제와 전남을 발전시킬 10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낙연 의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끝까지 가실 겁니까? 네, 끝까지 갈 거고요. 그리고 이길 겁니다. 네, 선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버리고 시작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뜻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선거운동과 의원직을 양쪽을 겸하기가 무리인 단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양쪽을 다 갖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네. 그 나중은 언제가 될까요? 예를 들면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때일까요? 아니면 민주당 경선을 시작하는 때가 되겠습니까? 둘 다 큰 계기죠. 그런데 국민 일반의 눈으로 볼 적에 미적거린다 하는 느낌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세력을 이기려면 중진을 차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의원을 염두에 둔 말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국회 상임위원장, 농수산위원장과 중앙당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나이도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중진이어야 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지원 선배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기존 후보로도 상대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이 나올 생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말씀을 저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저희들 중에 뽑힌 사람이 안철수 신당의 후보를 이기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차출론 같은 건 필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후보가 승산이 없을 땐 전략공천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이론상으로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대서 기존 후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결국은 상대측만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드러운 혁신을 말씀하셨죠. 부드러움과 혁신은 언뜻 들으면 좀 상충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도지사라고 해서 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함께 혁신을 이루어가자. 함께하는 혁신이라는 뜻에서 부드러운 혁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게 이 의원은 평소에 좀 딱딱하다 이런 세간의 평을 의식한 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의식해서 일부러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닙니다. 네. 함께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의원께서 도지사를 해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를 꼽는다 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치에 오랜 기간 동안 매몰된 사람은 지방정치를 혁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매몰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정정당당한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쌓일 정도로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최근 이런 사고가 잦습니다. 이런 빙판길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천에 거꾸로 처박힌 자동차들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무려 차량 5대가 3m 아래 하천으로 한꺼번에 추락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아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5대가 그대로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도로의 경우 새벽에 겨우 0.2mm의 비가 내려 땅을 적실 정도였지만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겨울 되면은 아주 얼어요. 이 구간이. 눈 많이 와도 안 녹고 잘 녹지 않는 구간, 이 구간이. 해가 떠도 바로 넘어가면 산이 그늘지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도 광주 숭천보 일대에서 2건의 7중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적설량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의 적은 눈에 6명이 때 아닌 봉변을 받습니다. 이때가 지금 전링이 돼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링이 됐겠죠, 미끄러졌겠죠. 평상시 자동차의 아스팔트 마찰력은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수준인 0.7이지만 도로가 빙판길로 바뀌게 되면 마찰력은 훨씬 낮게 떨어집니다. 제동거리만 놓고 보면 차라리 눈이 쌓인 길이 살짝은 빙판길보다 덜 위험할 정도인데 눈이 많이 쌓이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방심하는 탓도 있습니다. 빙판길을 만나면 기어를 낮추는 등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스노우 체인을 채울 정도가 아닌 빙판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속도 자체를 늦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항상 2배 이상 해주시면 적어도 1.5배 이상 해주시면 이러한 사고는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빙판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11,000여 건. 날씨가 따뜻해 비가 내릴지라도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는 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행 전 도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 들어 2번째로 황사가 나타난 가운데 곳곳에 황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5시쯤에 179 마이크로그램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밤부터는 곳곳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서해안은 최고 5cm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눈이 내린 뒤에 황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 눈을 맞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에 이동 측정 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 농도가 12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나쁨 단계로 나올 경우에는 스케이트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장 한 달 만에 6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스케이트장이 겨울철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가 3년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는 의심 신고가 없는 점과 다고리의 소비가 갑자기 주는 현상이 없는 점도 일단은 다행스럽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가금류와 축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이틀째.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축산농가와 지자체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도 초조함을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북에서도 의심 신고가 없고 아직은 없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은 예전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광주의 한 오리탕 전문 식당. 행여나 손님이 크게 줄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평소보다 약간 감소했을 뿐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식당 측의 설명입니다. 끓여서 먹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류독감 들어와서는 꼭 그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죠. 이제 그게 많이 보편화되고 대형 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의 닭 오리 판매량도 소폭 감소에 그쳐 당장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국에서 닭 오리를 가장 많이 키우며 AI 파동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광주 전남 지역.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터진 AI 악재에 당분간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공로 가입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닷새 동안의 투표 결과를 마감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33%로 의결 정족수인 50%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공로 가입은 일단 좌절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광주시가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노동 기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로쇠 채취 소식이 뉴스에 나올 때면 봄이 가까워졌다는 뜻인데요. 순천에서 이 고로쇠 채취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한이었는데 봄 기운 한번 느껴보시죠. 김종태 기자입니다. 호남 정맥 줄기로 첩첩 산중을 이룬 순천시 서면 장청마을.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기세가 꺾이지 않지만 마을 산기슭에서는 벌써부터 고로쇠 채취가 한창입니다. 이곳 고로쇠는 광양 백운산이나 다른 지역보다 채취 시기가 2주 정도 빠릅니다. 주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데다 바람도 없어 고로쇠 나무 생육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물도 빨리 나오고 작년에 먹어봤던 분들이 물맛이 좋다고 해서 요즘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로쇠 채취는 봄의 전령과도 같은 주민들의 첫 소득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올해 장청마을에서 고로쇠 채취 예상량은 모두 6만 리터. 한 해 주민 소득만 1억 5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매실 수확이 끝나고 나면 별다른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로쇠를 유통시켜주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월의 혹한 속에서도 고로쇠 채취가 빨리 시작되면서 남녘의 봄 기운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미즈피아병원 최동석 원장과 직원들이 180만 원, 첨단 우리병원 김종선 원장이 100만 원, 표경식 정신과 원장이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윤봉근 광주시 의원이 장휘국 현 교육감에게 재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윤봉근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장휘국 교육감이 교육 복지 등에서 성과를 냈지만 통합과 조정 능력이 부족했다며 합리적 진보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퇴장해달라고 장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추진하는 진보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장 교육감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호남선 개통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시민협의체에는 학계와 여행사, 의료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73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호남선 KTX 개통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